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예!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 이상이라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예!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니 아니요. 태양의 그럼 평균 기온이 8도 미만 마이너스 3도 이상이니 예! 연중습윤하니 예! 야!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니 아니요. 서한 해양성 기후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기후 지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봤는데 어떻게 했다? 위도대별로 그냥 기호를 딱 붙였다. 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대별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일사량이 줄어들어서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났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적도 지역은 A, 그 다음 위는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를 붙였습니다. 남반구는 데칼코만이고요. 자, 우리가 A를 그래서 열대기후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B는 건조기후, C는 온대기후, D는 냉대기후, E는 한대기후 이렇게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쾌펜이 질문을 하죠. 자, 이 기후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Hey! 네가 사는 곳에선, 네가 사는 기후대에서는 나무를 볼 수 있네? 라고 물어본 겁니다. 나무를 볼 수 있네? 물어봤어요. 나무를 볼 수 있네?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응! 볼 수 있어!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너 나무를 볼 수 있어? 네가 살고 있는 기후는 나무를 볼 수 있는 기후야. 그래서 수목기후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반대로 아니 내가 사는 곳은 볼 수 없어. 그러면은 무수목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학생들과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소통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선생님, 이렇게 어떤 책 보니까요. 여기에 나무가 아니라 식생이라고 써 있었어요. 식생도 맞나요? 자, 우리는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생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자, 식생을 볼 수 있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쾌펜의 기후 구분하면서 툰드라 기후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툰드라는 너무 추워서 이끼 같은 걸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끼는 식생이죠. 식생이요. 나무는 아니죠. 그럼 이끼는 식생이니까 식생을 볼 수 있니 하면은 볼 수 있어. 그럼 한대기후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여기가 식생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수목기후 아닌 거를 무수목기후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식생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튼 쾌펜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헤이, 너 네가 사는 곳에서 나무를 볼 수 있니? 응, 볼 수 있어. 그럼 넌 수목기후야. 아니, 볼 수 없어. 그럼 넌 무수목기후야. 이렇게 구분을 1차적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구분했더니 수목기후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A, 열대기후, C, 온대기후, D, 냉대기후가 있고 무수목기후에 해당하는 애들은 B, 건조기후, 그리고 E, 한대기후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후의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각각의 기후의 정의. 자, 여기 수목기후 같은 경우는 최한월,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기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18, 마삼. 18, 마삼. 그러니까 열대기후는 18도 이상이야.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야. 온대기후는 마이너스 3에서 18 사이에 있어. 그리고 냉대기후는 마이너스 3도 미만이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수목기후에서 건조기후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일단 많아야 돼요. 요 조건 정말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요게 꼭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이어야 된다. 연 강수량 500ml 미만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야. 10도가 안 넘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나니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로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냉대기후를 한대기후와 구분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여기가 최난날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넘으니까
나는 10도가 넘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목기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기후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A, 열대기후, C, 온대기후, D, 냉대기후. 얘네에다가 뒤에다가 소문자 기호를 붙여서 기후를 추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문자가 붙는 종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F, falling, 독일어는 feuert, 연중 수분하다, 1년 동안 비가 자주 내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W, winter dry, 독일어는 winter dry가 되겠죠. 겨울이 건조해, 겨울에 비가 안 와 라는 뜻이겠죠. 그럼 언제 비 온다는 뜻이에요? 여름에 비가 와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S, summer dry, 혹은 독일어로 sommer dry, 여름에 건조해. 그럼 언제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겨울에 비가 와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M, 계절풍, 몬순기후입니다. 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징을 딱 알아볼게요. A에는요 3가지 특징이 붙을 수 있더래요. 첫 번째 A, F, 열대인데 F, 수분의 열대 수분기후. 그래서 여기에 열대 우림이 많이 자라 열대 우림기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A, W, 열대는 열대인데 W, 겨울에 건조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동물의 왕국 사바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바나 기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A, M, 여기는 열대인데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더라고요. 선생님, 왜 A, S는 없어요? 열대인데 summer dry는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없어요? 우리가 배울 건데, 앞으로 이제 각각의 기후의 특징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기, 대순환과 여러 가지 기후 요소, 기후 요인에 의해서 열대 기후 중에서 여름에 비가 안 오는 특징은 없더래요. 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온대 기후 보겠습니다. 온대 기후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편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동안과 서안이 완벽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각각 2개씩 나왔습니다. 동안과 서안에서. C, W, 온대인데 겨울이 건조해. C, F, 온대인데 수분해. 그리고 C, F, 온대인데 수분해. C, S, 온대인데 여름이 건조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겹쳐요? 얘네 2개가 겹쳐요. 겹치니까 너네 둘 차이가 뭔데? 나 온대 동안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 나 온대 서안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 그럼 그 특징을 여기다가 구분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추가로 기후를 붙입니다. 너는 대륙성이니까 A, CFA야. 너는 서안이니까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 CFB야.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자, A와 B의 뜻이 뭐였냐면 A는 가장 따뜻하다, 22도 넘어요. 즉 여름에 겁나 더워져요 라는 뜻이고, B는 최난월 22도 미만이에요. 여름에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 보니까 뭐 최난월 22도 뭐 10도인 달이 뭐 4개월 이상 뭐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막 추가로 써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무시하십시오. 요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쾌펜의 세부적인 특성은 지리 학도들, 지리 교육과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거까지만 확실하게 캐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CFB는 서안의 해양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 CS 같은 경우는 지중해 근처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D 기후 볼게요. D 같은 경우는요, 냉대기후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D, F, 냉대인데 수분해요. 냉대 수분 기후. 그리고 D, W, 냉대인데 겨울이 건조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D, S가 없는 이유는 냉대기후의 특징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안 오는 패턴은 없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수목기후 살펴보겠습니다. 무수목기후는 B, 건조기후가 있었습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 되고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을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자, 500mm 미만인데 0mm가 오는 곳도 건조기후예요. 근데 499mm가 오는 곳도 건조기후란 말이에요. 이 둘은 경관의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무수목기후니까 나무는 볼 수 없지만 뭐는 볼 수 있습니까? 식생은 볼 수 있잖아요. 식생이 모든 식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나무는 자라지 못해도 499mm 정도 오면 어느 정도 다른 식물들은 좀 자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0mm는 건 진짜 여기는 식물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준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 미만인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무수목기후 같은 경우는 앞에 수목기후처럼 소문자가 아니라 여기는 대문자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문자인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0mm와 499mm 이런 차이가 발생하니까 나눴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짜 0mm부터 250mm 정말 비가 조금 오는 곳과 그나마 조금 비가 오는 곳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서 봤더니 여기는 정말 비가 안 와서 황무지 같아, 버려진 것 같아. 그래서 B,
W, 사막기후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W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waste, 버려진 이런 뜻이고 여기는 독일어는 Wüste, 쓰레기,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비가 내리니까 짧은 풀은 좀 잘할 수 있더라. 그래서 BS, 스텝 기후입니다. 스텝, 요게 짧은 풀이란 뜻입니다. 짧은 풀. 자, 그리고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0도, 얼음이 어는 점을 가지고 추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0도는 그래도 넘어, 즉 0도 이상 10도 미만인 곳이겠죠. 여기는 0도가 넘으니까 얼음이 녹아. 얼음이 녹으니까 약간의 이끼 같은 게 좀 자랄 수 있더라. 그런 이끼들이 자라는 곳 툰드라라고 부른 거고요. 1년 내내 0도가 안 돼. 즉 0도도 안 넘어. 1년 내내 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음이 항상 얼어 있어. 그쵸? 그래서 여기를 툰드라, T가 툰드라라는 뜻이고요. 이 F가 독일어로는 페르너, 빙하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frozen, 완전 꽁꽁 얼어붙었다 이겁니다. 빙설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하는 데만 한참 걸렸네요. 그죠? 자, 근데 쾌펜이 이렇게 하고 나서 쾌펜, 우리 교수님은, 교수님이 아니죠. 쾌펜 학자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된대요. 쾌펜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쾌펜은 이러면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마쳤는데, 후대 학자들이, Hey, 쾌펜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쌤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위성 지도입니다. 남아메리카를 표시해 놓은 지도고요. 우리가 조금 이 PPT에서 알아볼 수 있게 쌤이 산맥만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산맥을 통해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도, 뭐 적도면 적도, 뭐 아니면 뭐 남회기선이면 남회기선, 뭐 이런 데에서 똑같은 위도니까 똑같은 일사량을 받아서 똑같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크한 요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산 위는 고도가 올라서 전혀 다른 기후 패턴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위도에도 지형의 고도 때문에 다른 기후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여기는 우리가 A, 열대기후가 나타난다고 배웠거든요. 색깔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가 열대기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고도가 막 4,000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대기후가 안 나타나. 열대기후 정의가 최한 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야 라고 그랬는데 얘는 18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쾌펜 아저씨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후대학자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해발 고도가 높더라도 쾌펜이 만든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다면 쾌펜 기후 구분을 쓰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 체크했던 여기 이렇게 산지, 여기 적도 부분에 산지가 있는데 여기가 최하늘 기온이 18도 이상은 아닌데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온대 기후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너무 특수해. 이런 경우는 너무 특수한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쓰면 좋겠어 하고 새로운 기호를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거의 다 두 번째 조건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1번 조건을 쓰는 곳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2번 조건을 쓰기로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2번 새로운 기후가 만들어진 게 바로 H, high, 높다 이거죠. 높은 곳에서 나타나서 고산기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 이런 높은 산지 지역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는데요. 그런 지역은 똑같은 위도가 나타나는 곳들보다 훨씬 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다른 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수하니까 H기후를 써서 나타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 개의 기후를 쾌펜의 기후 구분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새로운 기후 H기후를 써서 전 세계의 기후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H만 조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고원 여기가 어디냐면 티베트 고원입니다. H 보이십니까? 그다음 여기 우리가 이탈리아 위에 여기 알프스 산맥이 지나간다고 배웠습니다. 신기조산대죠. 여기에 H 보이네요. H. 네, 그리고요. 여기 적도가 지나가는 여기 쪽에 여기도 H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데라서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기 H 나타나고요.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도 H 나타나네요. 왜? 여기 안데스 산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 보니까요. 적도 근처는 거의 다 A. 여기 아열대 고압대 근처는 전부 다 B. 중위도 지역은 C. 위에는 D. 그리고 극지방은 E. 하대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이 세 개의 기후 지역, 아이고 그럼 이거 다 외워요? 아니요. 시험 범위가 만약 여기까지라면 기후를 구분하는 방법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시험 범위가 이제 뒤에 있는 열대기후나 온대기후 이런 게 포함이 되면은 열대기후는 열대기후 단원에서 열대기후 위치를 파악할 거고 온대기후 단원에서는 온대기후 위치를 파악할 겁니다. 그때 위치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단원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이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래프를 보고 여기가 무슨 기후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분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사례인데요. 런던의 기후가 어떤 기후인지 찾아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교과서의 방법대로라면 세계에 있는 모든 기후 그래프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연 강수량 500ml 이상으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연 강수량이 500ml 이상이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건조기후인가? 물어보는 거죠. 혹시 건조기후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만약 여기서 아니오라 그랬으면 건조기후가 되는 거죠. 500ml 미만이고 증발량이 더 컸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다 더해보면요. 적어도 500ml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50ml가 10개 이상이면은 500이 넘는 건데 여러분 500 충분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즉 건조기후 아니에요 라고 답변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 이상이라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건조기후가 아니라면 혹시 한대기후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보니까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 이게 10도가 넘니? 넘는데 10도 넘으면 한대기후가 아니죠. 그래서 예!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즉, 이 두 조건에 해당이 됐으니까 수목기후라는 게 찾았습니다. 런던은 수목기후네. 아, 그럼 이 무수목기후 조건에서 다 제외됐으니까 이제 수목기후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최한월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니 즉 요거는 뭘 물어본 겁니까? 그러면 혹시 열대기후야? 물어본 거죠. 혹시 열대기후인가? 물어본 겁니다. 자,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죠. 보통 1월입니다. 1월. 북반구니까 런던은 북반구니까 1월 달쯤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요. 18도 이상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즉 열대기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쭉 지나가 볼게요. 최하늘 그럼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 마이너스 3도 이상이니 자, 요거는 뭘 물어본 겁니까? 이제 마삼 18 사이 했으니까 이거 혹시 온대기후야? 물어본 거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 보니까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네요. 이게 온대기후네. 그래서 이해했죠? 온대기후입니다. 아, 그럼 온대기후인 걸 알았어요. 여기 위에다가 크게 온대기후 C를 쓰겠습니다. C인 건 알았어. 아, 그럼 이제 뒤에 붙는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 어떤 조건이 붙냐? 연중습윤하니 즉, 헤이! 혹시 여기에 건기 있어? 건기? 우리가 W와 S를 배웠죠. Winter dry, summer dry. Winter dry, summer dry 배웠단 말이죠. 그럼 여기 건기 있나 봤더니 딱히 보기에는 건기라면요, 여러분 거의 비가 0mm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0mm.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비가 안 오는 달? 없는데? 그런 거 없어. 건기가 없네? 그럼 뭡니까? 건기가 없으니까 연중습윤해 라는 뜻이 되겠죠. 연중습윤해. 그러니까 F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F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온대기후에서 건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는 뒤쪽 온대기후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요. 지금 일단 딱 보기에도 여러분 건기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네,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F는 온대기후는 동안과 서안으로 나눠서 동안과 서안의 특징을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A나 B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거죠. 야! 최난월 가장 따뜻한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물어본 겁니까? 이거는 야 CF 뒤에 A야 B야 물어본 거죠. A야 B야 물어본 거죠. 그럼 최난월 가장 따뜻한 날 보니까 22도 안 넘네요. 22도 안 넘으니까 CF B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런던의 기후가 CFB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무슨 기후야?
서한 해양성 기후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찾으라고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거는 교과서니까 천천히 한 거지만 시험 기간 딱 되면은 바로 그냥 손에서 딱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가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무슨 기후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라는 지역이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자, 연 강수량이 500ml 이상이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물어본 거죠. 즉, 우리도 한 번씩 해보자요. 첫 번째, 건조기후입니까? 물어본 거죠. 자, 연 강수량이 500이 넘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이 50ml가 10달 정도 되면 500ml가 되는 건데 충분히 500ml 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조기후 아닌데 no 하면 되겠죠. 건조기후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한대기후야 체크해봐야겠죠. 한대기후 어떻게 찾으면 되는데요.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이니 아니니 이거 보면 되죠. 자, 그럼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여기네요. 여긴데 10도가 넘어요. 10도 넘으니까 한대기후도 아니야 no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조건에다 놓으니까 이 가라는 지역은 뭡니까? 수목기후구나. 수목기후라는 게 찾았죠. 그럼 A나 C나 D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봅시다. A인지 봐야겠죠. 최하늘 평균기온 18도 이상이야. 즉, 이거 열대기후야 물어보는 거죠. 자,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보니까 여기 18도 안 넘어요. 노죠? 그러면 온대기후인지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이거 온대기후야. 자, 온대기후라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여야 돼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 아니야, 마이너스 3도보다 더 밑인데 no가 되겠죠. no. 자, 마이너스 3도 미만인 걸 알았어요. 그럼 무슨 기후라는 거예요? 냉대기후가 되겠죠. 냉대기후. 여기다 니 이렇게 쓰면 냉대기후. 이 가는 뭔진 모르겠지만 냉대기후예요. 자, 그럼 냉대기후 뒤에 조건이 붙어야겠죠. 연중수변한지 건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0mm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비가 아예 안 오는 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F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뭡니까? 냉대 수변기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가 그래프의 기후가 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후 그래프가 딱 나오면 바로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1월과 7월 기온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남반구라면 거꾸로겠죠. 네, 1월과 7월이 보통 최난월, 최한월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월, 7월 딱 보고 최한월 몇 도인지, 최난월 몇 도인지 딱 보고 강수량 패턴 딱 보신 다음에 바로 기후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세계 기후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쾌페는 식물학자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기후학자이자 식물학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기후를 알 수 있더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배웠던 기후에 어떤 식생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AF나 AM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 막 정확하게 뭐가 뭔지 막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AF는요, 열대 우림기후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나무가 진짜 쌤이 한 번 더 그리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 위에 또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정말 울창한 숲이 나타납니다. 열대 우림은. 자, 그러다가 좀 근처로 가면 AW가 나타나요. AW가 뭐였냐면요, 사바나 기후였습니다. 자, 사바나가 뭐였냐면요, 윈터 드라이, 즉 건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열대 우림은 F, 연중 수변하니까 아주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이제 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무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뜨문뜨문한 나무가 나타나면 사바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B, 건조기후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좀 체크를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A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위도대별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적도겠죠. 적도에서 쭉 가는데 A와 이제 B 경계에 만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 A하고 B 경계를 확 넘자마자 열대기후에서 사막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지 않겠죠. 뭔가 이어지는 곳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1단원에서 점이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확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겠죠. 나무도 슬슬슬슬 없어지다가 짧은 풀이 자라는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짧은 풀이 자라는 곳이 있다가 점점 비가 안 오는 지역으로 간대요. 거기가 사막이었죠. 사막이니까 점점점 안 오니까 여기 모래 언덕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식물을 거의 그리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점이지대가 나타나고 스텝이 나타나다가 온대기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가 온대기후네요. 온대기후가 나타나니까 다시 숲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다 보니까 잎이 좀 크고 그런 친구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뭐 경엽수림, 뭐 화렵수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경엽수림, 화렵수림은 뒤에 온대기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다가 냉대기후가 이쪽에 나타납니다. 냉대기후. 자,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나타나니까 즉 슬슬 이제 추워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어디면 극지방입니다. 여기가 극지방. 극지방이니까 여기가 점점 추워지니까 온대기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이 냉대기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니까 혼합된 림, 혼합림이 생기는 거죠. 혼합림. 그러다가 냉대기후에 가면 이제 냉대기후에 관련된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잎이 작아요. 그리고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그걸 침엽수림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침엽수림을 러시아 그 지방에서는 타이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통합사회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한대기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대기후.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나널이 10도도 안 넘는 지역에 나타나니까 이제 나무는 안 보이죠. 나무는 안 보이는데 이 툰드라 같은 경우는 0도가 넘으니까 이끼 같은 친구들이 보이다 해서 이끼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놨네요. 뭔가 아주 작은 뭐 이런 식생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F, 페르너, 빙하나, 프로즌. 예, 그렇죠. 예. EF가 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어. 빙하밖에 없어서 빙설만 이렇게 딱 그려놨네요. 자, 여러분 세계 기후 지역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서 쌤이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열대에서 건조로 넘어오는 곳, 뭐 이렇게 건조에서 온대로 넘어오는 곳, 이런 사이는 항상 점이지대가 나타난다는 거. 항상 점이지대가 나타난다는 거. 그런 거 꼭 좀 다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기후 지역,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아주 앞에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까지 긴 시간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세계지리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중간고사가 뭐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후 특성들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진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